제가 이게 일반 식당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간편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까 건더기 추가하거나 양념을 조리해가지고 그렇게 내놓아가지고 부부끼리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식당에서 돈 벌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고 음식을 엄청 잘해도 인건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인건비 없이 하면 그나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도 같이 만들어서 팔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자기들이 빵도 팔 수 있고 떡도 팔 수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거. 이제 요새 점심 장사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장사가 아무래도 저녁 9시만 되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둘이서 하거나 혼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온라인으로 그거를 팔 수 있는 어떤 품목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기계를 사죠. 이렇게 봉지를 사갖고 봉지를 인쇄를 저기 인쇄골목 가가지고 방산시장 가서 인쇄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래서 기계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빵 장사 커피숍 해가지고 그래서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커피숍에 갖고 빵을 갖다 직접 제조를 하면 제빵기 사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크림, 휘핑크림, 온갖 크림을 넣어서 판매를 하거나 과일청과 과일잼을 섞어서 만들거나 곁들여서 내면 거기서 빵 10개만 팔아도 기본 그렇죠. 월급이 기본 월세는 나오게 되는데 10개만 팔아도 교회 같은 데 팔면 더 추가로 하면 더 소득이 나오겠죠. 온라인으로 100개 판다 그러면 또 이렇게 부자 되십니다. 제빵을 직접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제일 돈 많이 버는 장사가 하수도 뚫는 수도 고치는 장사다. 별로 배우기도 어렵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타일 같은 거는 힘들어서 못 하고요. 이게 저도 할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도 같은 거 수도 기본은 하는데 업자한테 맡기는 힘들어요. 땅 파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일당 13만 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나 기본은 할 줄은 알아요. 미국 같은 데 다 수소 수리하더만요. 그래서 기본은 저도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게 좀 있어요. 있는데 그냥 업자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힘들어서. 이게 저기 장판 도배도 기본은 하지만 그냥 업자한테 맡기는 게 혼자서는 못해요. 도배는. 그래서 도배는 광폭지 같은 경우는 탑재 같은 실크는 같은 건 혼자서는 못해요. 여러서 팀을 짜서 하신 분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 옆에 벽은 괜찮은데 천정은 잘 안 되더라고요. 벽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할 수는 있는데 장판도 혼자 하니까 되긴 됩니다. 네, 되긴 됩니다만. 저기 덕분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집수리도 그렇고 할 줄 아는 게 꽤 많아졌네.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곡동이나 부천 같은데 이런 그 덤핑 단지나 제가 영두동 덤핑 단지가 이런 이렇게 가서 매장을 화곡동 같은데 대시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 매출이 힘들지라도 식당 내는 것보다 낫다. 식당에서 웬만한 사람은 장사 안 돼. 판촉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쪽 매장을 하면서 덤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업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주소 전화 보내갖고 좋은 물건을 매입을 해갖고 옆에 덤핑 도매하는 사람들한테 넘겨도 되고 그거를 판촉물에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판촉물 업자들이 거기 들어오긴 하는데 그리고 고정거래처가 적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기 이미 다른 품목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거기서 갖다서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천 같은 데도 있고 단지가 그래서 덤핑 단지가 있기 때문에 청량리 같은 데도 이렇게 식음료 여러 가지 덤핑 상품들이 있어요. 뭐 그런 데도 갖다가 거기도 열어도 상관은 없다. 옷 덤핑은 이게 저기 동대문 종합상가라든지 동대문 시장에 옷 덤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갖다가 팔 수는 있으나 온라인에 팔든가 팔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옷 같은 거는 팔 때가 온라인에 파는 거에 딱히 마땅치가 않거든요. 어디서 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만 반바지 같은 거나 티셔츠는 온라인에서 팔기도 굉장히 품목이 많이 나가는 품목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덤핑 같은 거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판촉물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판촉물도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직업을 갖다가 판촉물을 갖다가 납품을 하면은 그 추가적인 소득이 생겨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덤핑 상품을 한번 잡아가지고 이게 도매업자들에게 넘겨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 정보를 사이트에서 어떤 좋은 품목이 나왔는지 그거를 창고를 갖고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잡아가지고 창고 불나는 거 조심하시고요. CCTV라든지 그런 그 보안업체에 연결을 해서 하셔야 돼요. 홀라당 태워보내면 그래서 잘 안 타는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태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미리 이게 그런 거에 딱 보안업체에 맡겨서 돈 들더라도 112 신고 곧바로 들어가도록 잠금 장치를 여러 개 하고 자기 외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판촉물 사업도 저도 한 10년 했는데요. 판촉물 하는데 납품을 하다 보면 다른 일 하다가 하면 추가적인 소득이 생겨요. 그러나 그 판촉물만으로는 돈 벌기가 힘들어요. 판촉물은 제일 좋은 게 덤핑 상품도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저가의 상품들 그것들이 가장 큰 돈을 법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기도 좋고 보험회사도 이게 잔잔한 거 이렇게 싼 거 위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들어가기도 좋고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인 저가 상품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결합되면 좋죠. 판촉물 인쇄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컵 인쇄라든지 옷 인쇄를 해서 온라인에 팔 수도 있고요. 옷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원단을 구해다가 만들든지 기존의 티셔츠에다 그냥 자기 이렇게 로고나 여러 가지 이렇게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인쇄하는 기계 있어요. 인쇄 맡기든지 아니면 인쇄하는 전문 업종에 맡기든지 아예 인쇄업에 자기가 뛰어들든지 명함 파는 것도 괜찮고 명함도 파거나 도장 파준 거 기계로 파니까 현수막 인쇄라든지 그다음 각종 컵이라든지 인쇄 판촉물에 인쇄하는 업종을 하셔도 됩니다. 인쇄를 갖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좀 배워서 인쇄를 받아가지고 인쇄업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디자인을 광고 문구라든지 디자인해 주라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배우기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판 업종 들어가서 간판하는 것도 일단 배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배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로는 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먹고 사는 거 식당이 제일 잘 망한다. 식당이 제일 잘 망하고 카페도 잘 망하고 빵집도 잘 망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다른 일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등록은 해야 돼요. 아니면 불법이니까 제조업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불법으로 이렇게 식당도 이렇게 외부에 온라인으로 팔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꼭 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줄 아는 게 제일 좋은 게 하수도하고 수도. 이것은 하루에 3일에 한 번씩 한건만씩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업종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는 사실상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일도 저도 할 줄 아는데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요새는 탄셈에서 다 해줘서 앞으로 그걸로 전체로 갈지도 몰라요. 도배도 그렇고 돈이 안 돼요. 도배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힘들어요. 하루 부부끼리 해서 그렇게 가서 도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도배도 그렇게 괜찮긴 해요. 먹고 살기는. 그래서 이런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수도 수리다 이런 게 물 터지는 데 장사들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해결해 줘야 돼.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이렇게 식당도 그렇고 일반 가정도 제일 돈 이렇게 많이 법니다. 하수도 뚫는 거 돈 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탱이 치는 데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런 업종에 뛰어드셔도 기술 업종이 제일 낫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장사를 해도 쉽게 망한다. 이런데 이렇게 경험상 10년간 여러 가지 덤핑 장사를 판촉물을 해봤습니다. 식당도 해보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돈 벌기가. 식당은 인건비 때문에 안 되고 납품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다른 일을 가족은 나머지는 취직을 하고 부부끼리 식당을 하든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부부끼리 식당을 해서 외연을 넓혀갖고 온라인으로 판다든지 교회에 판다든지 아는 사람에게 되게 팔면 되죠. 네네. 빵을 팔든지 이렇게 해서 포장 판매를 하시게 포장 판매를 해서 깔끔하게 제품처럼 만들어놔서 인쇄 저기 방산시장 가서 인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포장지 가져다가 물건 담아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해보세요 한번. 네.
일단은 망하는 업종, 덤핑 업종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업자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일 하다가 덤핑 하나 괜찮은 거 이렇게 득하면 백화점에서 나오는 이렇게 좀 재고 상품들이다. 백화점들은 품질이지 괜찮은 거는 단가를 싸게 했다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동대문에 넘길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외국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외국에 지금 이렇게 교포들이 있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도 덤핑 상가가 있어요. 덤핑 제품을 가져다가 국내 유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덤핑 괜찮은 거를 거기로 수출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잖아요. 중동도 있고 그래서 발이 넓으면 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판촉물하고 여러 가지 덤핑 상품, 생활 잡화, 뭐 주방용품, 뭐 가전 다 해보다 보면요, 물건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돌아가는 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훤하게 알게 됩니다. 모든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그래서 가장 큰 돈은 그 덤핑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제품을 섞어서 그대로 유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단가는 비싸지만 덤핑 상품에 비해서 안 팔릴 것 같지만 더 많이 팔립니다. 자기가 그것을 제품을 제조했다. 중국에서도 제조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똑같은 걸 비슷한 거를. 그래서 중국 상품이 워낙에 싸서 자기가 이렇게 판촉물을 갖다가 직접 어떤 뭐 본사 그렇죠. 뭐 이렇게 보험회사 본사에 납품한다든지 이런 판촉물을 이런 부분들을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사탕하고 껌도 많아요. 그 외국 사탕도 가져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덤핑 나온 외국도 덤핑 나온 거, 청량리도 덤핑 나온 거 지금요 사탕이라도 모든 과자 같은 덤핑이 청량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고 외국에 덤핑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게 돈이 많으면 어떤 특정 거리를 갖다가 과자 거리로 만든다든지 제빵 거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이 뭐 패션 거리로만 돈이면 돈으로 밀어붙이죠. 나중에 해보려고요. 판촉물 거리를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버린다든지 덤핑 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만들어버리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협력하면 길이 열립니다. 서로 계속 뒤통수 치고 서로 이렇게 사기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한두 번 당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게 됩니다. 사기치지 맙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먹고는 산다. 그래서 잘하면 추가적인 소득과 더불어 부자가 될 수 있다.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흥에 빠지지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리가 없다. 그 2천억 자산가를 몇백억 자산가도 앵벌이 한다고 이런 거 한번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백억 자산가도 이렇게 도박 가가지고 이렇게 날려갖고 앵벌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도박에는 장사가 없다. 그 돈을 무슨 수로 되냐? 형제자매 가족도 못 된다. 정신 차리고 해서 차곡차곡 모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박으로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일단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그나마 전화 연락을 끊으세요. 그로 인해서 가족 우리 집안까지 파멸당했구나 이 생각을 먼저 번뜩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면 사법살이 당하기나 이 돈을 벌으려면 내가 여기서 도둑질, 강도질을 사기질을 해야 되는데 사법살이 당하기 딱 좋죠. 그런 사람들 아예 원천적으로 올리지만 돈이 많이 필요한 도박, 유흥, 섹스를 하면 그게 악마의 길 아닙니까? 파멸의 덫으로 끌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일부러 그런 걸 유도하는지도 조심하십시다. 네네. 정상적으로 사는 재미를 가족들도 서로 협력을 해서 가족 해치지 말고 가족들도 서로 돈 떨어지면 가족 해치. 네, 사법 처리 당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과도 협력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어떤 장사를 식당을 하든 이렇게 부부끼리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시집가는 게 제일 돈 많이 벌어요. 서로 협력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끼리도 덤핑 장사 할 수 있고 가족끼리도 판촉물 장사해서 서로 좋은 물건을 이렇게 서로 연합해. 친척끼리도 서로 이렇게 뒤통수 치거나 사기치거나 해를 입히지 말고 그래서 덤핑 물건 잡아가지고 납품을 하거나 어디 그 판매만 할 수 있으면 판매만 할 때만 있으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덤핑 장사를 한다 그러면 판촉물 하는 데를 먼저 두드러셔야지. 판촉물도 하는 이렇게 사람이 또 있고 거기도 판촉물 업자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물건을 줘서 유통 물건을 보는 안목 구질구질하고 거지 같은 물건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상품을 싸게 덤핑으로 잡았을 때 그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선호하는 이런 제품들, 이런 잔잔한 판촉물로 나갈 수 있는 제품들이 가격대가 싸고 그런 것들 의외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 뛰기로 돈을 많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잘 잡으면 다른 유통, 덤핑 유통 도매하는 사람 넘길 수도 있고, 옷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괜찮은 옷들을 갖다가 해외 중앙아시아라든지 뭐 다른 데도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옷도 덤핑 잡으면 괜찮. 브랜드 옷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기가 옷도 디자인을 해가지고 온라인에 한번 팔아보면 정상적인 덤핑값만 덤핑 제품만 하다 보면 돈이 안 돼요. 네. 정상적인 제품이 꾸준히 나가는 품목들이 효자 제품들이 몇 가지 있으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장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나 친척끼리나 협력을 좀 해주십시오. 협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죠. 서로 물건 잡아갖고 서로 이렇게 물건을 판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뭐 어떤 덤핑 제품 잡기도 되게 좋죠. 네네네. 정보가 빨라야 돼요. 덤핑 제품.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어떤 좋은 물건이 있는지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투자할 때는 제가 부동산 투자, 먹자골목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골목이나 이런 것들 상가 빌딩이 제일 나아요. 요새 아파트 같은 것도 괜찮겠네. 그렇죠. 자본지사에 올라가긴 지금 황금성이 제일 좋아요. 강남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한국 같은 건 좀 괜찮다. 제주도도 괜찮다. 제주도 아파트가 아니라 제주도 이렇게 상가 빌딩, 수익형 빌딩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노영동 중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홍콩이 한 10분에만 돼도 대박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벌어서 하는데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부분적인 경험이라도 나누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이든 판매처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조 유통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처만 많으면 어떤 상품을 갖다가 팔 수도 있고 덤핑 상품, 정상적인 상품, 제조 유통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처가 확보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라도 서로 사주고 서로 같이 해주면 어떤 상품을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취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살 길이 열립니다. 서로 뒤통수 치고 해를 입히면 가족끼리도 친척끼리도 싸우게 됩니다. 협력하면 돈이 벌리고 협력하지 않으면 돈이 벌리지 않는 세계. 범죄를 해서 방송 나가서 사법처리 되면 몽땅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인생 패가 망신. 가족끼리도 못 믿으면 이미 콩가루 집안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누구도 못 믿게 됩니다. 가족한테 사기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끼리도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인데 가족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뭐니 해도 가족한테 이렇게 가족이 그래도 제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도 도와준 사람이지 평상시에 개떡같이 행동을 해놓고 도와줄 친구 누가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태도로 선한 태도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도울 수 있게 그런 선한 태도로 하십시오. 왜 저기 가족 아니고는 친척도 잘 돕지 않아요. 진짜 돈 빌려 보세요. 다 이렇게 싫어하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죠.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척끼리도 뒤통수 치지 말자. 그다음에 어떤 서로 사주고 서로 판매를 하면 이것이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났다. 100명, 1000명 늘어났다. 어떤 장사를 해도 다 돼요. 거기 서로 취직을 해가지고 다른 데 사주고 여기서 사준다 이렇게 다른 데 10개 사주고 여기 2개만 사주자 그래도 성공합니다. 다른 데서도 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10개 사주고 여기서 2개 사주자 이렇게 해도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10% 20%만 가져와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물건도 또 사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식당 같은데 일단 식자재 납품하는데 차로 싣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고정거래처예요. 여기 야채 같은 것을 밭대기로 사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매시장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래서 유통 식당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식당에 내가 10군데 20군데 거래처가 있다. 배추 갖다 준다 이렇게 도매시장 밭대기로 가져와가지고 갖다 주거나 품질만 괜찮으면 무를 뽑아다가 이렇게 사다 무 처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품목, 부추다 그러면 밭대기로 가져와가지고 싣고 와서 저기 농협 같은 데 전화해 보세요. 농협 전화하면 이게 저기 농사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질을 샘플로 템포로 보내달라고 밭대기로 다 사올 수 있게. 멀리 직접 안 가도 다 사올 수 있습니다. 쌀 유통 같은 것도 괜찮아요. 쌀도 거기서 여기 전체로 저기 저 농협으로 저 쌀도 품질이 괜찮다 그러면 밭대기로 그냥 논대기죠. 논대기로 사가지고 마을 전체도 품질이 괜찮다 그러면 논대기 사서 다른 쌀가루 섞어 중국산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선법 처리 당하니까요. 순수하게 파세요. 그래서 찹쌀 조금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찹쌀 좀 섞어도 그래서 맛을 좀 기름기 있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른 좋은 쌀들과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포르투지를. 근데 저는 뭐 외국 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서 포대가리 하신 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불법행위니까 사법처리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논대기 밭대기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당 납품 유통해도 상관없습니다.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식자재를 싸게 공급을 해주면은 식당에 필요한 게 많아요. 물수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온갖 그렇죠. 판촉물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식당의 대인 관계를 잘 하셔야죠. 외상하는 데는 이렇게 딱 거절하세요. 그게 돈 못 받습니다. 외상 거래하다가 대부분 다 망합니다. 외상 거래는 질색입니다. 외상거래 안 되는 것을 손 끊으세요.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상거래 안 되는 일단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일피의 금액이 여기 쌓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외상거래 안 되는 일단 손 끊으라. 식당 자재, 식자재 납품 이런 것이 이것도 은근히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 제가 한 50분 되면 뭐 어떤 큰 도매도 할 수 있어요. 네. 식품 유통 도매도 할 수 있으니까요. 청량리 같은데 식당 가가지고 조사를 좀 해서 아니면 알바들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청량리 덤핑 시장, 화곡동, 부천 덤핑 시장, 동대문 이게 덤핑 시장에 전부 다 알바들 20명씩 막 풀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찍어오게 하고 모든 가게 전화번호, 품목들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 리스트에 이것을 써오게 하면 돼요. 리스트에 어떤 품목을 하는지 그래서 사람 숫자만 금방 해. 하루 만에 다 되겠다. 가락동 이렇게 농수산물 시장이다, 중부시장이다, 중앙시장 그냥 싹 그냥 딱 그렇게 하루 돈만 많으면 됩니다. 다 투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외국의 상품들을 덤핑 상품들을 가져다 이제 팔거나 여기서 나중에 수출입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은 제가 보기에는 덤핑 상품을 일단 해보라. 가족끼리 친척끼리도 서로 협력해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사기꾼들 조심하시고요. 사기꾼들도 꽤 많이 싸우니 도둑놈 물건 잘못 사입을 하셨다가 큰일 나니까요. 그 사람 틀림없는 그 사람의 주소나 나는 옛날에 이제 수표로 줬는데 네, 일부러 추적하게. 네. 그러죠. 그것도 훔쳐온 물건인데 내가 샀다가 이렇게 자점 장물회비가 됩니다. 그래서 덤핑 상품 매입을 일부러 그렇게 주면 어떻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표로 주십시오. 수표로 주시고 10만 원권 수표로 주세요. 10만 원권 수표로 주시고 틀림없는 주민등록증 복사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수상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판촉물을 저기 물건에 대한 성과 이거는 이렇게 가격도 괜찮고 내가 사도 되겠다. 친척끼리 다 덤핑 상품 한다. 친척들이 나눠가지고 덤핑 장사하고 친척도 이렇게 판촉물 장사 같이 한다 그러면 같이 납품해서 분할해서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내가 판매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남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나도 판촉물 사업이 뛰어들 수도 있는. 그래서 덤핑 상품을 잡으면 판촉물 하는데 다 이렇게 뿌려버리거나 아니면 도매하는데 딱 넘겨. 도매하는 넘기면 그 마진을 많이 못 붙입니다. 왕도매라고 그러는데 왕도매는 마진을 그렇게 못 붙이면 옛날에 나도 선풍기 유통할 때도 몇천 대 유통을 했었거든요. 선풍기를 공장 가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몇천 대 팔았습니다. 몇천 대 팔고 뭐 이게 저 바베큐 숯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내가 꽤 몇천 개, 5천 개 팔았나? 네네, 몇천 개씩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했기 때문에 크게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창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판촉물 장사부터 먼저 해보세요. 덤핑 장사래 판촉물 장사,
덤핑 단지 이런데 가게를 내볼 만합니다. 뭐 그까지 1년에 내가 스펙 1년에 200만 원씩이다, 100만 원씩 이렇게 월세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열어보는 거예요. 일단 열어보는. 근데 문제는 조그만 데는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지 않고 판촉물 장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가 판매처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그러면 덤핑 상가 밀집 단지에 이제 매장을 낼 수도 있어요. 예. 친척끼리에서 서로 물건을 유통하면 그렇죠. 이게